오늘은 미래지향적 선교에 관한 고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1장으로 선교사의 자질에 관한 소고를 했습니다. 선교사 자격은 외견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자질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인내도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언어 문화의 장벽에 관한 문제를 우리는 충실히 현지어를 마스터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선교 결정은 저들이 필요한 곳에 선교를 해야 된다. 내가 좋아하는 곳이 아니고 저들이 원하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선교사의 자질에 관한 소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제2장 선교 접근의 유의점이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 감정에 대한 접근,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냐, 문화 존중에 대한 접근, 그리고 차별 의식에 대한 접근, 그리고 네 번째로 현지 언어에 대한 존중 전략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로 현지의 전략적 접근법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현지인들의 관심사에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사,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요.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와 저들의 관심사가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의 현지, 그들의 삶의 어려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각하고 보는 측면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할 수 있는 저들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피딩 사역이겠죠. 이제 먹을 것을 주는 것. 그거는 공통된 것이니까요.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일이 지나면 그들 손에 만들어가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당연히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은 낮보다도 관심이 우선이었고 먼저였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간 것을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좋다고 칭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현지인의 입맛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널리 잘 알려져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외국에 나가면 외국 음식 입에 맞지 않아서 고생하는 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시면서 현지인들은 우리 음식을 좋아할 것이다 하는 것은 약간 상식을 벗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만들 때 사람이 많이 모이면 현지인 손으로 만들어서 피딩 사역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재능 기부입니다. 우리가 재능을 기부하는데 현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은혜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재능을 기부하는데 그렇게 깊게 생각할 것이 있겠느냐 하지만 또 현지는 현지인의 경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능을 많이 기부할수록 현지의 경제는 상당히 어렵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하자면 어떤 분이 선교의 의지를 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발을 잘합니다. 그래서 현지인 가서 이발을 해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치과를 잘한다. 그래서 이빨을 좀 이렇게 치료를 해준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일단 돈 안 드는 거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역기능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와서 만약에 재능을 기부하게 되면 경제인들은 그 분야의 경제인들은 한 달이나 달반 혹은 두 달 정도 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들에게 좋은 말을 하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재능 기부도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사는
그들 손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지인 협력자 발굴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그래서 협력자를 물색해야 됩니다. 그래야 협력하는 사람에게 이해를 구하고 협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같은 나라 사람이라도 타지의 사람은 현지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지의 도움을 받으려면 바로 그 현지,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주민의 협력자로 물색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타 지방 사람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그 지방에 들어가면 혹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또 타 지역 사람이라 외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또 괜한 마찰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타 지방 사람이 오면 또 그 사람이 어떻더라 하는 험담 또 견제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꿈꿔왔던 것들이 다 실패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협력자는 현지 바로 거기서 거주하는 사람 가운데 꼭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물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현황 파악이나 또 그 지역의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현지인 소규모 성경반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냥 우리가 가서 막무가내식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에 묘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돼야 되느냐? 거주인, 현지 거주인의 집을 빌려서 운영해야 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방해꾼, 회방꾼, 그리고 시비꾼들을 자연적으로 막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져갔던 비품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돌을 던지고 소리를 내고 그리고 고성방과 함성을 지르고 그리고 보란듯이 오줌을 싸고 각종 흉기를 나열해서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현지인하고 협력자를 구할 뿐만 아니라 현지인 거주인의 집을 빌려서 매칭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점차적으로 이웃들에게 복음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현지인들의 교회 설립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 우리는 성질이 급해서 우리가 성질이 급한 것은 아니죠. 한국 교회가 성질이 급해서 교회부터 짓고 그 다음에 선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힘으로 짓지 않는 교회는 아직까지 선교사의 역사를 보면 그대로 건재한 것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인들은 결코 그 교회가 자기들의 몸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한국 교회가 독촉이 좀 있더라도 반드시 현지인들을 주체로 해서 교회를 구성해야 되고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성경 공부와 교회 설립을 위한 고문 역할, 그것이 최우선해야 된다. 그것이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교회가 보존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은 사견입니다만 저희 선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문을 닫고 폐가가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몸된 교회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셔너리 처치, 선교사 교회로 인박하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단기 계획이나 전략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현지 사람들도 친분이 쌓고 난 다음에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야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도 낯선 곳에 가서 말 섞고 마음을 주고받으려면
몇 년 걸립니다. 더욱이 물설고 낯설고 인종까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까지는 그렇게 쉽사리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4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복습해 봅니다. 현지인들의 관심사에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되고, 현지인 협력자를 우리가 현지인으로, 그것을 거주인으로 발굴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소규모 성경방을 구성하되 현지인의 집을 빌려서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운영의 묘미라는 것. 그리고 4번째로 현지인 교회 설립. 그것은 시간을 두고 그들 손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오늘 이 4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